정말 세세한 내용들을 외우지 않고서는 1차 합격이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더 밀도 있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무사님께서 강의하신다고 그랬을 때 이게 되게 네.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남편이 네. 어느 날 저한테 네. 선물을 주고 싶다. 선물을요? 네, 선물 주겠다 하면서 네. 백화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백화점에 있는 학습센터더라고요. 앞에 누가 계셨냐면 네.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제 네. 강연을 백화점에서 제가 한 때가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랑 2차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과목을 치는데 이 과목별로 한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공부했을 때랑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노무사 시험 1차 난이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합격률 자체가 한 50%대에서 네. 지금 한 20%로 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줄어들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의 기초가 되다 보니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노동법, 경영학 이런 거는 보통 2차 과목이랑 병행을 했어요. 병행해서. 그래서 2차 공부로 커버가 되겠지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사회보험법 같은 거는 좀 벼락치기로 네. 네, 당시에는 또 그게 좀 가능했었는데 네. 문제수도 좀 늘어나고 늘어나 2배로 됐죠. 2배. 네, 난이도도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좀 더 훨씬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1차나 2차를 좀 따로 공부하는 거를 더 훨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전략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1, 2차 과목이 겹칠 때 2차를 먼저 준비해 놓고 1차가 함께 잡히면서 나머지 1차에 조금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한다 이런 전략으로 맞습니다. 가는데 사실 그게 리스크가 있긴 하죠. 네. 만약에 내가 2차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1차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떨어진 이유부터인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너무 맞습니다. 동기부여가. 네. 그럼 내가 열심히 2차 했는데 2차 문턱도 못 가보고 다시 1차를 준비한다 그러면 네. 본인이 또 해본 게 있기 때문에 1차 준비가 또 안 됩니다. 네. 나는 뭐 2차 계속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생각보다 2, 3년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죠? 네, 저도 이번에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상담을 멘토링을 좀 해드리면서 네.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작년에 1차를 불합격하시고 올해 다시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1차를 불합격하니까 2차의 동력이 전혀 없죠. 안 생긴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1차를 불합격한 5월 어느 시점부터 거의 놔버려.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3달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못 벗어나세요. 못 벗어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하던 흐름이 완전 끊어져 버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1차를 잡아놓고 네.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 세우는 게 저는 좋다는 맞습니다. 생각 많이 네.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같이 문제수도 늘어나고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문제수가 딱 는 그 해에 네.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뭐 레퍼런스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네. 된다 이게. 그리고 기존에 시간 재고 연습했던 것들이 기출 출력해서 보면은 전혀 달라요. 이게 문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연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저는 사실 조금 시험제도 바뀐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맞습니다. 가르- 열심히 하고 네, 네. 기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맞아. 기존이라면 사실 됐을 것 같은 분들이 네. 그 저도 지도했던 분들 중에 분명히 되실 거다 그랬는데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은 그분은 뭐 사실 어디 탓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한 네. 거니까 그죠? 문제의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고. 앞부분을 바꿔서 내던 게 뒷부분을 바꿔서 맞아요. 낸다던가 어쩔 수 없는 게 하면서, 문제수가 2배가 되면은 네. 그 예전에는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적돼 있던 부분을 낸다면은 지금은 그만큼 중요도도 약간 흩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도 바뀔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일단 민법이 아까 법학의 기초라고 하셨는데 좀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민법은 네. 사실은 강의를 완강하는 것만을 목표로 강의 완강. 하고 네. 이해가 되면 곧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법에 대한 공부부터 했거든요. 공부법에 대한 공부. 네. 그래서 그 공부법에 따라서 좀 더 진행을 한 어떤 공부법을 쓰셨나요? 사실은 네.
이따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아껴놨는데 아, 네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편이 네. 어느 날 저한테 네. 선물을 주고 싶다. 선물을요? 네, 선물 주겠다 하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요? 네, 백화점 그래. 도대체 무슨 선물이지? 보통 남성분들의 백화점 선물은 명품백이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얼굴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짠 나름대로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예쁘게 하고 따라갔어요. 네. 갔는데 백화점에 있는 그 학습 센터더라고요. 앞에 누가 계셨냐면 네.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제 네. 강연을 백화점에서 제가 한 때가 있었어요. 네, 신세계 백화점 할 때 맞습니다. 그때구나. 강연을 아카데미. 들으러 가서 네네. 네, 변호사님이 공부란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저도 지금까지 비밀로 아껴두다가 너무 놀라운데요. 어느 점에 오셨어요? 점포가 어디셨어요? 영등포. 영등포점. 네. 그때면 기적의 안기법 할 때네요.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그때 합니다. 단기 합격법이랑 기적의 안기법 묶어서 할 때이기 네. 때문에 그때 138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바로 중에 한 저였습니다. 분이시군요. 네, 거기서 그거를 좀 배우고 네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그때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되게 알짜배기를 네. 많이 알려드린 네, 강의였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객관식, 그때는 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처음 간 지역은 이렇게 기초적인 걸 먼저 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간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등포점이 네. 딱 그 두 번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강연했던 순서상으로는 그게 7번째 강연인가 그랬었는데 전국을 다 네, 떼어가지고 그쵸. 그때 그 오셨구나. 중에 너무 놀랍네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는 공부법에서 어떤 공부법 쓸지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그 공부법을 많이 접목을 전공을 해서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아니요. 네, 쓰셨던 변호사님께서 방법으로. 네, 말씀해주신 그대로 저는 그냥 따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랐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민법하고 2차에서는 행정쟁송법이 또 좀 그런데 뭔가 네. 이렇게 1, 2차에만 따로따로 나오는 과목인데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애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민법은 특히나 네. 그래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또 꽈락이 있기 때문에 안 쓰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 시간을 줄이는 공부가 필요했고 객관식에 좀 맞춤형으로 네. 공부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민법 같은 데서 네. 사실 좀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절대평가 시험에서 객관식이다 그러면 그냥 선지를 외운다든지 네. 반복된 거를 공부한다 이런 느낌인데 민법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뭐 아예 이거는 봤을 때 네.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머리가 스톱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반타작이 된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고 네. 보통은 3분의 1 정도 맞히면 그쵸.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읽히지가 읽히지가 않고 않죠. 네,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강의는 완강을 목표로 이렇게로. 했다. 이렇게 강의 완강하시고 나서 네. 바로 기출 푸신 건가요? 네, 바로 풀었습니다. 좀 네. 어떠셨어요? 그때 많이 맞히셨어요? 그거를 틀리는데 네. 그냥 별로 신경 안 별로 신경 안 쓰고 쓰고. 어차피 그냥 틀리는구나.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공부할 때 처음에 의욕이 막 뿜뿜해가지고 네. 민법은 또 강의도 많잖아요. 맞아요. 완강을 하면은 이제 문제 풀면은 맞히겠지 이런데 생각보다 안 안 맞습니다. 풀립니다. 안 맞고 안 풀리고 그죠. 근데 그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어차피 일단 첫 번째 목표 자체가 100점은 아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절반 이상 틀리더라도 한 번 볼 거 아니니까 음. 좀 상처받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좀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서 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네. 이후에 기출 풀면서 틀리는 건 좀 연연하지 않고 네. 기출 보충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뭐 교재를 보셨나요?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셨나요? 틀린 부분만 네. 체크해놓고 네. 다시 보고 다시 이렇게 보고. 제가 그러면 틀리는 패턴들이 또 나오잖아요. 틀린 네, 패턴들은. 그거를 좀 위주로 마지막까지 좀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실수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했는데 틀렸다 그럼 챕터를 전체를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틀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네. 아니라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맨날 맞힌 것만 맞히고 네. 틀린 건 계속 틀리는 맞아요. 그게 좀 생기죠. 네. 확실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리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어떤 분은 제가 옛날 재밌었던 게 자기는 이제 회계 숫자를 볼 때 5랑 3을 헷갈리게 보는 분이 있대요.
3을 봤을 때 5로 보인다든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이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음에는 잘 하겠지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실수가 캐치하지 못하니까 교정이 잘 안 되죠. 네. 그 실수들이. 그래서 일단 민법은 그런 식으로 좀 하셨고 네. 노동법은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노동법은 네. 2차에서 거의 다 그 당시에는 커버가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부속법령만 좀 별도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시고. 최저임금법이나 네. 뭐 기간제법 이런 것들 따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뭐 노동법 1이나 2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1차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려요. 왜냐면은 2차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고 네. 1차는 객관식인데 네. 노무사님 두 개는 형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공부가 되나요?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법 1차 강의를 하다 보니 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의미죠? 결론을 내렸는데 네. 노동법 2차에서는 법전을 주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건 법전을 찾아보면 맞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1차에서는 외워야 외워야 되니까요. 되죠. 그래서 법전에 나오는 정말 세세한 내용들을 외우지 않고서는 1차 합격이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커다란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판례의 결론 정도를 암기를 하면 노동법에서 그래도 일단은 50점 네. 그리고 거기서 부속법령을 조금 더 공부하면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다 이랬다면 지금은 좀 더 밀도 있게 좀 밀도 공부를 해서 네 세세한 이제 부속 법령뿐만 아니라 뭐 시행령, 뭐 시행 규칙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법 문제들을 볼 때 네.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 문제들도 보면은 크게 이론을 묻는 문제가 있고 순수하게 학설을 묻는다기보다는 이론과 이제 그 법령이나 이런 게 결합된 문제. 네. 순수하게 법령 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보통 임금이냐 통상 임금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렇죠. 것도 있고 숫자 같은 거 바꿔내는 네. 경우들도 있고 마지막이 판례 사안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캐디는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네. 그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세부적인 공부 방향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문 같은 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라든지 판례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라든지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노무사님 막 조문을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판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포인트에서는 네. 이해가 반, 암기가 반. 이해가 이렇게 반, 좀, 암기가 반.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판례 법리나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면 네. 자연스럽게 좀 문제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법령의 내용, 뭐 특례 업종, 뭐 그런 근로시간 거는 특례 업종 이런 거는 외워야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마음속에 가지고는 가지만 결국에는 암기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 필요 것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모조리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오래 걸리죠.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중심을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일까? 이것은 암기일까? 암기일까? 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가성비를 좀 따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해랑 암기는 어떤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나는 이 부분을 이해하겠다, 암기하겠다는 약간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좀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이해한다고 뭐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 뭔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느껴진다든지 좀 어땠었어요? 공부하실 때 돌아보시면? 머릿속에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려지는 것 같은. 네, 이게 어떻게 왔는지가 네. 좀 잘 이어지고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사례, 판례가 나왔던 어떤 문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풀렸구나,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어떤 법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풀렸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사례형은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암기는 그렇게 이제 된다기보다는 내가 뭐 네. 나열식으로 특히 된 것들 네. 한 뭐 7개면 7개가 그냥 그 뭔가 따다다닥 그냥 외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두 문자를 문자를 어떻게든 딴다든지,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저는 뭘 좀 느꼈냐면 우리가 법학의 모든 서술형이라든지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형태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법리가 있다, 뭐 법이 있다, 뭐 판례는 이렇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렇다. 증거에 따라 인정된 건 이렇고 따라서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내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게 대전제잖아요. 네. 이 부분에 쟁점이 있고, 이 부분에 어떤 그 뭐 법리라든지 아니 조문이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제 그려지신다는 네, 거죠. 판례를 맞습니다. 봤을 때도 이 사건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에 특히 1차 같은 거 잡히셨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니까 네. 조문 같은 것도 좀 입체적으로 보이셨겠어요. 네, 사건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보면은 확실히 그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편으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과거보다는 문제 문항수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출제 포인트들도 달라졌지만은 그런 2차 식으로 어떤 뭐랄까 좀 더 수준 높게 공부하는 게 1차에도 도움이 되나요? 현재 어떤가요? 한 40점까지는 40점까지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가능하고 같습니다. 네. 이후에는 어떤 기본적인 암기라든지 또 1차만의 포인트를 좀 네, 잡는 것도 필요하다. 좀 아쉽지만 아, 네. 사실 저는 이제 노무사님께서 강의하신다고 그랬을 때 아니 왜 1차 노동법을 하실까 이게 되게 네.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무지성 암기가 필요한 부분 이게 좀 있잖아요. 있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게 좀 공부할 때 항상 아쉬움으로 저도 남았어요. 남죠. 이걸 이렇게 내가 외우면 맞아요. 시험만 끝나면 다 까먹을 텐데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좀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같이 좀 잡아가면서 네.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합격한 이 네. 선배 어떤 수험생, 선배 합격자 내지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내가 대신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내 감각이나 추론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저도 사실 이제 민법 강의도 저는 7법 강의를 다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외우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도 네. 안 하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공부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뭐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 틀려도 되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외우기 전에 항상 네. 그 관련된 모든 기출을 모아놓고 네. 맨날 답이 된 애가 뭔지 약간 느낌을 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분들도 다 대학 교수고 그런데 네. 우리 제자들을 골탕 먹이겠다 이런 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댓글을 남긴 수험생분들 보면은 이거는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좀 약간 뭐랄까 네. 좀 부정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네. 말입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평판도 올라오고 나도 그럼요. 월급도 올라오고 그럴 텐데 골탕 먹이는 분 없고 대신에 네. 뭐를 묻고 싶어 하는 걸까를 생각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무슨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 부분은 꼭 외운다기보다는 요거를 물어보기 위해 네. 곁다리들이 나왔구나는 걸 좀 알게 된 네.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거의 안 외웠던 것 같아요. 안 외웠다기보다 이해 네. 위주로 많이 맞아요. 더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노무사님이 과거에 준비하실 때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또 자연스럽게 1차도 어느 정도 잡히는 네. 그런 때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강사분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때 네, 조금은 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 그 1차 공부법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2차랑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네, 괜찮다. 한 40%는 커버가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커다란 이해의 흐름을 예. 좀 가져오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잔가지들 지엽적인 것들을 좀 1차로 커버해가는 느낌으로 하면 전체 1차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예전에 40회였나?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수석 합격하신 사법시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 기둥을 2차로 잡고 잔가지를 나중에 한다.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사례집 보고 막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2차식으로 공부해도 1차가 된다는 분도 있고 네. 1차는 따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두 개를 좀 절충해서 아마 맞아요. 노무사님 말씀도 네.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1차 노동법을 강의하실 때 뭐를 좀 준비를 많이 하세요? 학생들한테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알려주고 싶다는 부분이 더 있으실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 풀리는 것들. 그런데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답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 오늘부터 딴 데 가 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 전직의 정당성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연결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요 답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그 정답의 지문으로 나오는가 요 연결을 좀 잘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서 생각보다 쉽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법학이 처음에 어려운 점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볼펜을 샀다 이런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고 사실 버스 타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일시적인 임대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급 계약일 수도 있고 해석은 다르지만 우리 지하철 카드 찍는 것도 계약인데 연결을 처음에 못 하는데 노무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그걸 연결해 주는 걸 네. 해주시네요. 요건 전직이다, 뭐 얘는 해고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쉬운 말로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연결해 바꿔주고. 주시면 네. 그럼 실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노무사님께서? 네, 저도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계속 그 실상과 그 오. 노동법이 그리고 또 우리 삶과 너무 가깝잖아요. 가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행정법이 이제 점수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제적을 당해봐서 처분이 어떤 기성력을 갖고 있는지 불가증력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무사님께서 일단은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두고 학생들한테 예. 전달해주고 노력하신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사회보험법은 조금 벼락치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네. 우리 사법법. 사회보험법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럼 난이도가 좀 낮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런데 의외로 꽈락이 많습니다. 꽈락이 많죠, 네. 그렇죠.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몇 퍼센트냐, 3%냐, 4%냐. 이게 그래서 네. 아직도 제가 지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 2월에 보통 특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2월 특강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작년과라도 공부해놓고 네. 특강은 나중에 뭐 확인하는 맞아요. 정도로 듣는 게 그래도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게 사실 시험 막 두세 달 전에 되잖아요. 2달 반 남고 이러면 너무 속된 말 쫄려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번에 새로운 과목 시작한다 그러면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시기에 2차 공부도 놓게 되고 놓게 되고 맞아요. 2차 공부는 네. 놓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 저는 이 생각도 좀 드는 게 그 우리가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1차에만 올인하는 건 약간 뭐랄까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네. 들긴 한데 2차가 있고 과목도 네. 겹치는 게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순서를 나눠서 우리가 사법법을 포함해서 1차 준비를 좀 해놓고 네. 2차를 또 준비하는 게 안전한 또 맞습니다. 선택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은 1, 2차를 좀 같이 네, 공부하는 게 경영학도 경영의 의미가 마찬가지로. 있고. 네. 왜냐면 1차 준비를 하면서 막 인사논문을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든지 근데 시험은 한 번도 안 쳐보셨대요. 그럼 제가 그러시면 조금 그렇죠. 외워야 할 게 아직 많다. 사법법도 네. 해야 되고 지금 네. 그렇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은 경영학개론으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랑 병행을 좀 했어요. 병행을 하셔서 네, 2차랑 병행을 하면서 1차에만 나오는 포인트를 따로 공부하자. 마찬가지로 노동법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노동법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 과목들도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제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근데 얘는 법학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경영학개론은? 네, 경영학은 법학이랑 그 접근해야 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법학 공부할 때 뇌 따로, 네, 따로. 아, 네, 경영학 공부할 때 뇌 따로 해서 조금 더 왜 그랬지? 왜 이걸 그랬지? 더 많은 질문을 한 거는 경영학이었던 것 같고 법학은 그래도 더 받아들이자. 맞습니다. 그렇다.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 노무사님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경영학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납적으로 만든 이론들이기 네. 때문에 법학은 연역적이잖아요. 네. 법이 있고 적용한다는데 경영학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모자이크도 좀 보이고 맞습니다. 요건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네. 더 많이 하시고 근데 방금 같은 방향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다 잘 받으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법학은 받아들인다. 네. 경영학은 조금 더 의문을 가져본다. 네. 이게 확실히 방향이 좀 그런 식으로 달라지네요. 네.